안녕하세요. 저희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재성 대표님 투자대학교 교장님으로 모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할게요. 이재성 대표님 좀 책을 2권 정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 투자 바이블입니다.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인데 대표님 총 2권의 쓰시고 드셨어요. 최근에 내신 책은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이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 투자까지 가이드라인 해주신다고 하시고, 그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 투자,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또 책을 쓰신 저자님이세요. 그리고 그 전에는 건설사에도 계셨다고 굉장히 프로필이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우선은 명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건설사에 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직계의 건프로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오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쌈박하게 부자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월 1,000만원 벌 수 있다! 건프로와 함께하는 월 1,000만원 벌기 프로젝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재성 대표님 투자대학교 교장님으로 모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할게요. 이재성 대표님 좀 책을 2권 정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 투자 바이블입니다.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인데 대표님 총 2권의 쓰시고 드셨어요. 최근에 내신 책은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이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 투자까지 가이드라인 해주신다고 하시고, 그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 투자,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또 책을 쓰신 저자님이세요. 그리고 그 전에는 건설사에도 계셨다고 굉장히 프로필이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우선은 명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건설사에 일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건설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언제 이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첫 직장이 유원건설이 있습니다. 수습은 유원건설인데 IMF 때 제가 회사를 이직을 했습니다. IMF 때 회사를 이직하신 거예요? 아니면 창업을? 이직을 해가지고 동부건설로 이직했습니다. 이제 다른 또 건설사로 이직을 하시고, 그 건설사에서는 뭐 실례지만 몇 살 때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4년 정도 됐으니까 한 33 정도 되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도 오래전 이야기라서. 그리고는 이제 자영업 필드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 99년도 ING 생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금융 쪽도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부동산으로 턴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으신 거예요? 부동산으로 턴하게 된 것은 제가 50 넘어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원천 자산이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토지 전문 회사를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죠. 땅은 유일한 거고, 그런 땅의 도시집가랑 그 통화량 발급, 세수 확보를 위해서 땅값은 계속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땅에 대해서 하시다가 최근에 투자 바이블이라고 하는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를 다 하셨는데 대표님만의 혹시 철학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난해 보니까 풍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돈 벌자고 하는 게 쉽게 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근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식 투자하니까 그것은 주식 투자가 아니고 주식 도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 책은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거고, 만일 한다면은 암살자처럼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것을 제가 좀 해가지고 주식 투자는 실력이 되지 않고는 하면 안 된다, 그걸 제가 언급한 책입니다. 혹시 주식 투자하신 거 쓰라리 경험 있어요? 제가 3번 깡통 잡았습니다. 3번이요? 근데 주식은 아시다시피 도박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 본전 오면 그만둔다. 절대 그만 안 둡니다. 두 번째, 꼭 내가 돈을 딸 것 같은, 수익을 낼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오래 하면은 한번 깡통 찰 때마다 실력은 오르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공매도라든지 우리 정보라든지 몇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제가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거고, 만일 한다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거 묻어가라.
할리우드 가라. 그거 책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하는 거를 묻어봐라. 근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불로소득 외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하는 걸로 들어가서 종잣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엔 부동산 투자로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투자도 이제 주식 투자처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 영역이 있을까요? 지금은 부동산 경기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안 좋습니다. 하나는 금리고요. 하나는 또 대출 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지식산업센터예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대출이 90%까지 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소액부터 어찌 보면 주식 투자도 20만 원 갖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돈 갖고도 지식산업센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대출 규제가 없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고용을 그리 많이 하지만 추가로 10,000명 이상을 고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보화되고 기술이 좋아지고 자꾸 인원이 자연 발생대로 가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술력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셀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셀프 고용에서 그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빌 게이츠 저 같은 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개인 창업을 장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바탕을 키워주는 그 제도적인 부동산이 어찌 보면 지식산업센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쪽에서 이제 투자를 연목해가지고 안목 보면 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는 지금 고금리랑 대출 규제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돈을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저는 빠르면은 제 생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급속하게 안정화되지 않나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것은 가게도 위태롭고 중소기업도 위태롭습니다. 그거는 길지 않고 1년은 적어도 이내에서는 좀 동결이나 하락이 1년 이내에서 시작되는 시그널이 나와줘야 서민이나 가게가 버틸 힘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 초반에는 고금리가 계속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낙관적인 분들은 중반기, 하반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좀 이제 좀 비관적인 부분은 2년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는데 당장은 저희가 1대 99라고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안에 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원래는 소개 간략하게 인사 부탁드리고 시작하는데 소개를 건너뛰었거든요. 간략하게 대표님 이재성 대표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성입니다. 저는 제가 실패한 경험을 많은 사람이 공유해서 돈은 소중한 거고 돈이 소중한 것은 뭐냐면 내가 1억에서 5천만 원 반토막 나도 그 5천만 원 소중한 겁니다. 1억이 소중한 게 아니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 제가 많이 가난해 보니까 현재 내 소중에 있는 돈은 무척 소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유원건설부터 시작해서 건설회사, 그 다음에 동부캐피탈 해가지고 9년 직장생활을 했고요. 보험회사 경력이 ING 생명만 13년 이상 해가 한 20년 가까이 보험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영업 한 4년에서 5년 했고요. 지식산업센터 하고 있고, 제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경험들이 다 이 책에, 특히 실패한 경험들이 이 책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패를 하지 말고 제 책을 통해서 실패를 예방했으면 굉장히 지혜롭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공한 경험 말고 그럼 실패의 경험에서도 반면교사 배울 수 있잖아요. 대표님이 많이 가난했다고 하는데 그 직장생활하고 또 명문대 대학교 졸업했으면은 어떤 계기로 또 가난이라는 걸 제가 직장생활하고 ING 가가지고 상당히 잘했습니다. 잘하고 났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소득이 계속 감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영업은 영업할 풀이라고 하는데 사람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고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개척영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파이보다는 설계사 파이 속도가 더 많이 늘어나고 경쟁도 더 치열하고 멘탈이 계속 떨어지는데 대안으로 한 게 주식 투자였습니다.
근데 그 소득이 떨어지면서 주식 투자하니까 네. 보험 영업도 안 되고 주식은 더 까먹고 네. 이게 악순환되면서 상당히 계속 위축됐고요. 네. 그런 생활이 한 뭐 10년 가까이 가니까 네. 사람이 늪에 빠지게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식 투자를 3번 정도 깡통 차고, 예. 그러니까 보험 영업은 초반에 열심히 몰입해서 잘 하시다가, 예. 설계사 숫자는 많아지고, 예. 고객줄은 계속 줄어들고, 예. 그리고 보험 영업이라는 게 안 좋은 부분이 유지가 안 되면 환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게 겹쳐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으신 거예요? 환수는 제가 뭐 고객 관리를 잘한 것도 뭐 조금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참 고객분 좋은 분을 만난 것도 있고 해서 환수는 제가 그만두고도 별로 없었습니다. 예. 문제는 사실 환경이 예. 제가 이제 보험은 가장 좋은 게 30대 초반이 가장 좋습니다. 예. 돌을 씹어먹을 정도로 자신감이 되는데 예. 나이가 들고 가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예. 또 환경도 악화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소득이 계속 줄어들게 만들었죠. 제가 2021년 연봉이 계속 99년부터 했는데 소득이 2배로 늘어나가지고 네. 1억 8천까지 이제 매출을 찍었죠. 네. 그러면 상당히 그 당시 2001년도 1억 8천 큰 소득이죠. 네. 프로 선수가 안 부르는데 그러니까 1억 4천, 1억 2천 이렇게 소득이 들으니까 어느 순간 1억도 많은 돈에 불구하고 네. 갑자기 자신감이 확 위축되고 네. 이래가면 안 되겠다. 네.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 게 주식 투자고 네. 그게 이제 주식 투자도 까먹고 네. 또 뭐 금융위기고 그렇게 패닉이 오고 그런 상황이 계속 왔죠. 그러니까 이제 날로 악순환이 됐고요. 그 악순환이 사실 이 땅 투자에 잘 녹아 있습니다. 예. 이제 영업이라는 거 ING 생명에서 예. 10몇 년 하신 거예요? 13년 정도 했습니다. 13년이요? 예. 그렇게 진행하시다가 예. 아무래도 영업도 계속 내 에너지나 시간을 넣으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 에너지나 시간을 넣는 게 계속 늘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사람이 아니니까 로봇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주식 투자가 많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영향이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부동산에서 땅으로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예. 땅 투자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땅 투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은 100% 나거든요. 네. 수익은 100% 나기는 하는데 돈이 안 좋게 묶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 그런 부분이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예. 가이드라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땅 투자 하면 막이나 환상이 많이 접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코인 때문에 당했잖아요. 왜 예. 당하냐? 예. 비트코인 뜨니까 다른 코인도 뜰 줄 알고 사람들이 내 떡부터 해가지고 많은 손실을 봤잖아요. 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땅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돈이 된다 생각에 묻지마 투자 혹은 보지마 투자 해가지고 예. 사실 기획부동산을 많이 투자가 손실이 되고 또 돈이 묶이고 그래서 애물단지가 많습니다. 예. 땅 투자는 이거 보시면 됩니다. 땅 투자 한다 보면 첫 번째 그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게 집단으로 개발돼서 수용할 때에는 예.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건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주면 안 되죠. 예. 투자는 무조건 확률입니다. 투자는 확률이고 예. 그리고 나서는 대표님이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을 쓰신 거는 예. 주식이랑 부동산 아우러났단 말이에요. 예.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를 말씀을 하시고 예. 투자 쪽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 유독 주식산업센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고금리 부분이랑 대출 규제 예. 그런 부분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가계대출이 아닙니다. 네. 사업자 등록료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찌 보면 사업자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일환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나 이런 것 때문에 세금 증가가 없고요. 양도시 증가도 없고 네. 현재 남아있는 어찌 보면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마지막 부의 사다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우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예. 계속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프리랜서가 너무 프리하면은 예. 이제 안 좋다고 해서 프리랜서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저는 프리랜서랑 사업가랑 예.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마인드가 있으면 사업가고 예. 너무 프리해서 망하는 게 프리랜서라고 그러면은 뭐 대표님이 직장생활 하시다가 사업가의 세계로 들어오게 됐어요. 예. 그런 취지는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동부 캐피탈리스트 마지막 보직이 채권 관리를 했습니다. 채권 관리가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재산을 회수하는 어찌 보면 비 올 때 우산 뺏는 일이 쉽게 비유하면 그런데 보면 그래도 비 오는데 우산을 뺏지 않고 우산 주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자발적으로 보험업계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생각하니까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은 가정적으로는 좀 불행할지 몰라도 인생을 봐서는 그래도 그런 삶이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지금 64년생인데 지금은 몇 년 전에 잘릴 거랑 은퇴할 나이 정년해도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지금 생각에 지금부터 프리랜서는 꽃을 피우는데 직장 생활은 다시 말도를 시작해야 되니까 오히려 젊을 때 프리랜서 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거를 도전을 하시는 게 낫다고 권유를 하시는 거네요. 권유보다는 이제 자기 보직이나 직장인 이런 걸 봐가지고 전망을 봐가지고 이 비전이 있거나 또 어느 정도 동발될 때는 타임을 잘 봐야 되지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으면 제 개인적으로 좀 잘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보면 직장 다니면서 실패하지 않는 부업들이 있거든요. 실패하지 않는 부업이라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업들이 있어요. 쇼핑몰 스마트라든가 이토라든가 그런 거를 좀 도전해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은 대표님이 어떤 모멘텀의 계기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금융회사에서 부동산으로 이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금융에서 부동산으로 한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전 직장 ING 동료가 부동산에 있어 같이 일해보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매력적이고 내가 왜 10년만 먼저 부동산에 입문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연히 있어 그렇게 됐습니다. 우연에 있어서 세레기리티고요. 저도 항상 인터뷰하면서 꼭 한번 여쭤보거든요. 대표님이 인생 통틀어서 내 인생의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의 순간에 있어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했던 순간이 있다.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책을 두고 썼는데 책 두 개 쓴 게 사실은 부동산이 문 뜨고 나서 썼습니다. 어찌 보면 나 같은 실패가 없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입문한 게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업종에서 생명이 깁니다. 제가 80까지도 부동산을 쓰고 90까지 살고 70까지 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영업 활동이라든지 사업 활동이 그래도 오래 갈 수도 있고 부동산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장점하고 단점이 있으면 사람들은 단점을 많이 봅니다. 근데 부동산만큼은 나이 많은 게 절대 장점이에요. 왜? 부자들은 거의 다 나이가 많아요. 부동산. 그래서 영업시장이 확 커져요. 그거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극대화될 수 있는 거. 나이가 가면 갈수록 저희는 나이가 가면 갈수록 체력은 떨어지는 거 맞잖아요. 체력도 떨어지고 경쟁이 자꾸 경쟁도 떨어지고 하는데 부동산만큼은 단 우리가 나이가 먹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나이 늘어난 속도보다 적습니다. 컨설팅 쪽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험도 많아지고 인프라도 넓어지고 시도 많아지고 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기억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TV에서 준비하여 쏘세요 하는 게 주택복지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은 그 주택복금 당첨금 1,000만 원 있습니다. 그 1,000만 원이 서울에 집 하나 살 수 있는 서민 집 하나 살 수 있는 그 금액이에요. 그 1,000만 원이 지금 평균 10억이 됐습니다.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서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내 주변에 논밭이 아파트로 돼 있고 마곡이 옛날에 논밭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빌딩 숲이고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경쟁이 재미가 있고 만일에 그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저금을 했다 하면 아무리 구금내는 1억이 안 됐습니다. 그럼 1억하고 10억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본주의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찍어내는 돈은 부동산을 못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돈은 시간이 지나면 이자는 받잖아요.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그 위치는 백화점 상품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백화점 상품금이 1억이 있어, 10억이 있어. 그 10년 가도 1억, 10억 한 푼이 안 늘어나요. 예.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10억을 늘어나 맡기면은 10년 지나도 물가 상승률 가면은 백화점 상품권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더 가면 백화점 상품권 위치는 구두 상품권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면은 점점 들어가면 그냥 종이 쪼그려 변합니다. 왜? 모든 기업이 망하듯이 모든 나라는 망합니다. 돈은 결국은 실물 자산이 아니고 그림자 자산이라는 거죠. 신용 자산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눈을 떠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 달러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나갑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환율도 다 신용의 힘에 의해서 자꾸 작동되는 거거든요. 신용은 실물 자산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 네이버에 M2라고 치면은 통화량 상승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속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돈을 찍어내는 속도 때문에 지금은 그것도 부분이 일시적인 거잖아요. 예. 계속 돈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금리를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통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저희 월천인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저희 채널은 직장이나 이제 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분들한테 어떤 좀 이렇게 이런 말씀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직장에 정말 프로입니다. 네. 우리는 조선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기록 문화가 있습니다. 네. 모든 직장이나 자기 일이 프로니까 A4 2장, 3장의 기록을 계속 남겨놓으세요. 네. 그걸 한 100챕터 정도 남겨놓으면 한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혹은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그걸 갖고 하면은 여러분의 1년, 2년 지난다면 누구나 다 책 한 권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책 한 권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어찌 보면 석박사급으로 위상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가장 돈 안 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서 기록해 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몸값은 올라가고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을 가더라도 이직하는데 큰 무기가 되고 창업할 때도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돈 안 들이고 여러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세요. 예. 기록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을 가진 사람이랑 책이 없는 사람이랑 스펙트럼이 틀려질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 예.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는 경쟁력.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직장인분들이나 영업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대표님이 부동산 관련 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도씩 쓰시게 된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매일 A4지로 매일 하세요?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이제 매주 그 조회를 진행을 할 때, 그 조회를 할 때 일주일에 생각을 묵혀가지고 글로 쓰고, 묵혀 글로 쓰고 해가지고 나온 게 땅투자, 땅기고, 영투기고요. 이게 개정판입니다. 개정판이고, 초판은 사실 한 건 더 있었는데, 제목은 똑같은데, 그것은 뭐냐면은, 너무 급히 냈어요. 급히 냈고, 사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급히 내다 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이래가 안 되겠다, 실패하다 싶어서 좀 경고를 누른 책이 개정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 바이블 책을 내셨고, 최근에 지식사업센터도 진행하시니까 관련해서 책도 금방 나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매일 제가 블레스가 제 인스타그램인데 매일 일주일에 5편씩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책 한 권이 나오고, 그래서 방금 준비하고 쏘세요. 이것도 자기 책에 나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직장인을 많이 보시니까 요 이야기에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참 서울 시내에 제비가 한 마리 보였어요. 정말 제비 반갑죠. 어찌 보면 멸종식 하다시피 안 보이는 건데요. 사실 우리 고향에는 우리 집에 천만 밑에 제비가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제비 보고 제비다 하고 추억이 짓고 반갑고 끝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제비다 봄이 왔네 하면서 여행 가야지 혹은 옷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비를 보고 나서 봄이 왔는갑다. 봄이 오면 어떤 게 잘 팔까? 옷이 잘 팔면 옷 만드는 주식 사야지. 혹은 여행을 가면 여행 가는 주식 사야지. 이렇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자의 마인드가 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동산에서 해마다
신설 지하철역 혹은 신설 철도역을 발표를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지하철이 발표하는갑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하철이 아니고 머니철 예. 황금 노선이 새로 생기구나. 예. 그래서 땅을 보고 예. 이렇게 좀 사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마인드를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투자자 마인드고 그런 예. 사람이 투자하면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대표님 몰입되어 있어야 된다. 그 관점에 대한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대표님이 투자대학교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투자대학교의 향후의 비전이나 그 설계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예. 그런 거에 있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자발습을 쓸 때 목적이 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전 국민 잘 살게 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이제 해가지고 사실 성공했죠. 네. 저는 투자 바이브를 통해서 실패 없는 사람, 서민들이 실패 없고 부자 되고 민간으로 개인으로 그런 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제 책이 사실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라고 네. 자녀들이 보기를 원하고요. 네. 그걸 이제 강의하는 것이 이제 투자 바이블이고요. 네. 투자 바이블의 목표는 뭐냐면은 투자자는 늘 행복해야 한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왜 행복해야? 원래 투자의 생활은 불안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 행복을 만끽하고 그런 걸 제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는 사실은 불안한 것은 늘 불안해요. 예. 왜? 그런데 확률이 높아지면 참 편안합니다. 이래서 예. 내가 역세권 땅을 논밭을 사놨다. 행복하죠. 왜? 언젠간 역세권 논밭은 그 건폐율 20%가 60% 되고 80% 되고 빌딩이 올라간 땅이 되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운은 본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보면은 우리가 은행 지점장이 있고 그 보험회사 지점장이 있습니다. 예. 은행 지점장들은 웬만하면 다 자기 집이 있어요. 예. 근데 정근에서 지점장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 그러냐? 투자 실력은 정근의 지점장이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왜 집을 날릴까? 그것은 뭐냐면은 9명 중에 1명이 돈을 버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 다른 말로 하면 확률이 낮은 데서 성공하려 하니까 예. 집을 날리고 예. 물론 성공한 사람은 그건 큰 부자거죠. 예.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90%가 돈을 버는 시장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줌마들이 커피 마시고, 우리 동네 스타벅스 온다더라, 우리 동네 병원 온다더라 하면서 집 사고, 혹은 오피스 사고, 혹은 상가 사고 한 것들이 다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투자는 실력이 아니고 확률입니다. 예. 확률은 곧 운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운을 쫓는다면, 확률을 쫓아가면 거의 성공 확률이 많습니다. 운도 실력이고 운도 확률이다. 예. 우리 실력과 확률을 높여서 운을 또 늘려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 저는 공감을 하고요. 예. 그 대표님이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다라고 예. 아시죠? 예. 그런 인식도 있어요. 저희가 월셔인 분들이 보통 직장인 분들이 있으시고 프리랜서 분들이 있으신데 직업 사보면 기억나시죠? 예. 그 인플로이 직장인 사보면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 사보면 그리고 비즈니스 사보면 인베스트 투자자 사보면 저희가 오른쪽 사보면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항상 뭐 직장 다닌다고 하더라도 염두에 두시고 자영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염두에 두시고 왜 저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고 넘어가야지 저는 인생이 좀 더 윤택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즈니스 사보면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지만은 그 사업가의 세계로 넘어가셔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은 향후엔 무조건 잘 된다고 봐요. 그리고 대표님이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서 한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ING 들어가셨는데 처음부터 영업 잘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는 보험에서는 처음에 어찌 보면 만날 사람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웬만한 사람은 좀 기본을 합니다. 예. 그래요? 저는 20대 때 제가 보험했었어요. 야, 그러시구나. 3W 석세스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20대 때 했기 때문에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예. 엄청 헤매다가 인터넷이란 툴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하다가 그리고 나서 저도 대표님의 커리어랑 비슷해요. 저는 이제 지방대 공대를 나와서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육권에 가면 이력서를 보내는데 보험회사밖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보험 영업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삼성전자 연구지 그런 데 간 친구들을 찾아갔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무시를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증권사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아줌마들이 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 당시 그런 게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남자 설계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화나가지고 증권사 자격증 따가 증권사 이직을 했다가 저도 금융위기 때 나오면서 이제 저도 부동산에 잠깐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지식적인 부분은 아는데 대표님처럼 이렇게 책을 쓰신 분들은 저는 굉장히 내공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책 쓰신 분들이 5천만 인구 중에 1%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아, 그러세요? 네,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저자분들 쭉 해가지고 서팅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2,000명,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책을 우연히 정말 쉽게 썼습니다. 예. 제가 어느 날 책 쓰는 코치 하시는 분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1대1 5만 원인가 그 당시에 주고 1시간인가 2시간 1대1 상담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강의 쓰신 분이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누구나 책 쓸 때 10년 6개월 걸린대요. 10년 6개월이요? 예. 네. 왜 10년 6개월이냐? 책 써야지 한데 10년 걸리고요. 네. 6개월이면 책 쓴답니다. 네. 6개월이면 책 쓴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이제 코칭을 안 받고 제가 낸 게 뭐냐면 제가 매주 쓰는 그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내기 때문에 저는 좀 책을 빨리 냈고요. 그래서 누구나 책은 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직장인에 가서 이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미리 자기의 전문가니까 자기가 그걸 기록하면은 제가 첫 직장에 유흥건설 교육 담당 기업체 교육 담당자 전문 프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뭘 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 대표님 직장인들의 이대헌이 뭔지 아세요? 이대헌. 모릅니다. 때려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유튜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유튜버는 그냥 카메라 켜놓고 진행하면은 되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하면 할수록 이제 편집 기술, 콘텐츠 기획 기술 하면 할수록 그런 게 늘어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대헌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아이 20대부터 보험 영업을 했잖아요. 막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경영자 교육이라는 데 스텝 부서 일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분들 교육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창업 쪽에 전문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계란을 누군가 깨타를 위해는 계란 후라이가 되버린대요. 근데 계란을 내가 스스로 부화하면은 이 계란 안이 독수리가 될지 봉황이 될지 그렇죠. 닭이 될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계란 후라이라는 게 내가 원치 않는데 직장에 떠밀려서 나오면은 당장 그 치킨집 차려서 치킨집 99% 망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정된 계란 안에 있을 때 내 스스로가 부화해서 독수리가 될지 봉황이 될지 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저는 그런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안정된 직장 생활 있을 때 뭔가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요. 대표님이 향후에 사업의 목표와 꿈이 있으시죠? 그거를 이제 저희는 항상 여쭤보거든요. 대표님만의 원하시는 꿈, 목표.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 책을 통해서 제 투자 대학교를 통해서 전 국민이 대한민국 모든 서민들이 잘 사는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 책은 가장 알기 쉽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기 쉬워서. 그래서 제가 방금 제비다 혹은 준비하여 쏘세요. 누구나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요. 최근에 제가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돈은 빌리지만은 부동산을 빌리지 말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옛날에 그 강남하고 강북하고 아파트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5억 전세 사는 사람은 사실은 10년 지나도 5억이 근데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4억밖에 안 됩니다. 4억 5천밖에 안 되고 근데 5억을 대출돼가지고 10억을 짜리 집을 산 사람은 20억, 30억, 40억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은행 이자 내는 것이 부동산을 빌리는 것보다 훨씬 부가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왜? 자영업도 그렇죠. 월세 내는 은행 이자 낼 수 있으면 낼지라도. 제가 최근에 만난 모 원장님도 그래요. 치과 원장님이신데 그분도 임대로 치과병원을 운영하시다가 그 인근에 오피스를 샀는데 그 오피스는 적어도 2배 올랐고요. 만일에 안 됐으면 월세가 2배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노후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적게 있으면 월급을 만들고요. 많이 있으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이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는 월급 직장이고요. 그래서 아니고 5천만 원 혹은 1억이다 혹은 1,000만 원부터는 어찌 보면 작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뭐 사업해서까지 월 1,000만 원 안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은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돈은 빌리더라도 부동산을 빌리지 말라.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확실히 좀 깨달음이 다 왔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도 제가 자영업이거든요. 자영업에서 사업 그리고 투자자 쪽으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저는 부동산 어카운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역에서 바로 나와서 김밥집 하는 거랑 맛집으로 나와서 저희가 방위역에서 한 번씩 약간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강의 세미나를 돌아가는데 물론 교육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이 건물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어카운트 부동산, 물론 여기 땅 주인이 있겠지만 땅 주인을 위해서 그걸 수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저도 부동산 업을 하는 어카운트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자영업 하신 분들은 본질을 보시면 부동산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공감이 가거든요. 병원 잘 나가는 병원 원장님들이 그 병원 원장님들이 계속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2년 4년마다 바뀌어가지고 인테리어하는데 또 돈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현명하신 분들은 건물을 사버리더라고요. 그게 은행 이자가 뭐 임대 월세 내는 것보다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줄어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통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월천인 분들이 정말 이제 직장 다니고 제 채널이 남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대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선배님으로서 그 후배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난해 보니까 풍요는 축복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월 저축 100을 해도 집사람이 희망이 없고 월 저축 200을 해도 집사람이 희망이 없고 월 300을 하면은 조금 한 10년 정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이 근데 월 300 저축하면 맞벌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너무나 많은 게 이제 집이라는 것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부동산 눈을 떠야 되고요. 눈을 뜨고 꼭 서울 집을 고집하지 말고 좀 넓게 좀 멀더라도 출퇴근 멀더라도 집을 사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돈 벌면은 다시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는 그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집을 사놓으면 서울 출퇴근 가난 집들은 웬만하면 오릅니다. 서울집도 오르고 이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집을 안 세고 그 돈 갖고 전세를 하면 가격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꼭 하시고 지금 고금리고 대출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년간이 어찌 보면 내 집 마련할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금리는 어느 순간 꺼집니다. 그리고 대출하는데도 지금 윤석열 정부께서는 부동산 떨어지니까 지금 올리라는 게 아니고 수요 부양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자꾸 장려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부동산은 연착륙해야 되고 수요를 어떻게 해서 일으키려고 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수요 활성화되는 순간은 집값이 고정화되고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년간은 어찌 보면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돈이 없다고 자제하지 마시고 조금 서울 안 되면 조금 지하철 잘 된 쪽으로 가면서 조금 관찰을 하고 발품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진정성 있고 제가 폭넓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통찰의 시간이었고요. 월천인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느끼시는 분도 많으시고 감사한 정보들이 많다는 인상이 들어요. 오늘 대표님 인터뷰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직 유리닝 채널인 저희 채널에 먼 걸음 발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도 네. 승승장구하십니다. 예,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